장기투자 주식관리 심리극복법. 오늘은 장기투자가가 직면하는 주식관리 주요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동행하며 시간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장 상황, 예측 불가능한 뉴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인 자기 자신의 심리와 싸워야 하는 고독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가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주요 심리적 요인들과 그 해결책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극복해야 할 주요 심리적 요인들. 첫 번째는 공포와 탐욕, Fear and Greed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양극단입니다. 공포, fear는 장이 급락하거나 보유 종목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충동을 일으키며 종종 가장 낮은 가격에 투매, 패닉셀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코스피가 단기간에 30% 이상 급락했을 때 많은 장기 투자가들이 자신이 가진 우량주마저 헐값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을 때 이들은 가장 큰 심리적 고통과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탐욕, 그리드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충동을 일으키며 가치 분석 없이 고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거나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초 특정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뒤늦게 추격 매수한 투자가들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의 결정은 철저히 더 벌 수 있다는 탐욕의 지배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는 인간의 현상입니다. 수익 중인 종목은 비교적 쉽게 팔아 이익을 확정하려 하지만 손실 중인 종목은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심리로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최악의 투자 습관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A 종목에서 5% 수익이 났을 때 불안해서 빨리 팔아버리고 B 종목에서 10% 손실이 났을 때는 내가 분석한 기업인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며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무한정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성장성이 없는 좀비 주식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이미 내린 투자 결정이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식을 매수한 투자가는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기사만 검색하고 읽습니다. 그 기업의 경쟁사나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분석이다 라며 의도적으로 배척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방해해서 위험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밴드웨건 효과와 포모입니다. 대세에 편승하려는 심리나 다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자신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 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에서 이 종목이 10배 간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때 자신의 투자 원칙과 맞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 휩싸여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는 독립적인 분석과 결단이 중요하지만 이 심리는 투자가를 군중 속으로 끌어들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심리적 요인들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성공적인 장기 투자가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을 인식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원칙의 시스템화입니다. 심리적 동요는 대개 계획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도록 투자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화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20년 후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기업에 투자한다. 이 기업의 가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목표가 명확하면 단기적인 5% 하락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 원칙 수립.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거나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생겼을 경우에만 매도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매도 사유를 정하고 이를 기록해둡니다. 심리가 흔들릴 때 이 원칙을 보며 초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분할 매수, 돌라 코스트 에버리징, DCA.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시장의 등락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주식을 사게 되어 자연스럽게 탐욕과 공포에 의한 비이성적인 매매를 방지합니다. 위합 효과와 성장성 추정 매수. 가치에 집중하고 가격에서 시선을 돌리기. 장기 투자가는 기업의 주인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본질 가치 분석입니다. 투자의 기준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닌 이 기업의 경쟁력, 미래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한 IT 기업의 주가가 20% 하락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등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 가격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면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잦은 주가 확인 중단.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무작위적이고 심리만 자극합니다. 투자가는 1일 시세를 확인하는 대신 분기별 실적 발표나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방화벽을 구축하러 여유 자금과 포트폴리오 분산해야 합니다. 심리적 동요의 상당 부분은 당장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이 돈은 절대로 투자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방화벽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단일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해당 기업 혹은 섹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설사 일부 종목이 심각한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인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do nothing입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도 무섭게 떨어질 때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기업의 성장을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가는 시장 전문가들의 현란한 분석이나 군중의 함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뛰어난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고 둘째는 그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심리적 고통과 유혹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은 자신이 내린 가치 분석에 대한 확신과 시간입니다. 심리적 요인들을 미리 학습하고 대응 시스템을 갖춘다면 장기 투자는 고통이 아닌 복리 효과를 누리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값진 삶을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와 같은 장기 투자 보유 심리적 극복법을 꼭 실천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